오늘 수업부터 이제 기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물리화학부터 끝냅시다. 한 4주 정도면 아마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끝내고 다음서부터는 무게하고 분석을 오전 오후 나눠서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내도록 합시다. 자, 어쩔 수 없이 연도별로 분류된 게,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연도별로 푸는 것보다는 단원별로 푸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단원별로 푸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목별로 조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제일 첫째 단어는 이제 기체에 관련된 얘기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뭡니까, 압축인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압축인자는 PV를 NRT로 나눠준 것이다. 자, 그 중에서 요걸 다시 리어레인지를 하면 N을 위쪽으로 보내죠. 그 다음에 P를 아래쪽으로 보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 이건 실제 기체의 몰수를 실제 기체의 부피를 실제 기체의 몰수로 나눠준 거니까 이 실제 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PV는 이퀄 NRT로 만족시키죠. 따라서 RT분의 P를 나눠주게 되면 이것도 N분의 V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이죠? 이상기체의 N분의 V죠. 따라서 이 녀석은 이상기체의 몰부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압축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PV 오버 NRT로 정의가 되고, 이것은 실제 기체의 몰부피와 이상기체의 몰부피의 비율을 갖다가 주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A기체와 같이 행동하는 기체는 뭐냐? A기체 압력에, 그리고 온도, 압력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항상 압축인자 값이 1인 녀석이에요. 항상 압축인자 값이 1이라는 얘기는 항상 PV하고 NRT 값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란 얘기예요? 이상기체의 몰부피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녀석은 당연히 이상기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기체가 만족하는 상태 방정식은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압축인자에서 Z가 항상 1인 녀석이 누군지를, Z가 항상 1인 기체가 이상기체인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A기체가 이상기체고 당연히 이들이 만족하는 상태 방정식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 압력은 이 기체에 대한 내부 압력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통 DU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파이 T dV, 그 다음에 CV d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것보다 요렇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내부 압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DU를 갖다가 보면은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력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원래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인데, 그 중에서 이 위치 에너지가 제로인 녀석이 누구냐면 이상기체예요.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상기체가 되는 거고, 위치 에너지가 제로가 되니까 결국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곧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운동 에너지는 이게 단원자 이상기체냐 혹은 아니면은 다원자 이상기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긴 하지만, 모든 운동 에너지는 온도만에 의한 함수죠. 예를 들어서 단원자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죠. 여기다가 입자의 숫자를 갖다가 곱하면 돼요. N, 몰수. NA, 아보가드로 숫자. 그러면 2분의 3 N, NA, K, T가 되고, 이때 NA와 K를 갖다 곱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기체 상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분의 3 NR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2분의 3 NR
dt 이런 식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오로지 무엇에만 의존한다? 온도 T에만 의존하는 함수 형태가 되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내부 압력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뭐예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T가 일정하다. 그러므로 U는 오직 T의 함수에서 T가 일정하고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U는 오직 T의 함수이다. 이게 지금 내가 2분의 3 nRT라고 유도를 해놓고 굳이 이렇게 안 쓰고 그냥 T의 함수다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원자 이상기체일 때는 2분의 3 nRT로 표현이 되는데 다원자나 3원자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T의 함수인 건 맞지만 시계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겠지만 상온 정도의 온도로 들어가게 되면 비선형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2분의 3 nRT가 아니라 3RT가 된다든지 혹은 아니면 선형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는 2분의 5 nRT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그게 어떠한 종류의 이상기체든지 간에 이상기체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예요.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파샬 U 오바 파샬 V의 T. 즉, 파이 T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왜 이러냐? 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왜? T가 일정하니까. T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안 변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터널 프레셔, 이상기체에서의 인터널 프레셔, 내부 압력은 제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체가 갖는 1번, 2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인터널 프레셔, 내부 압력이 0이다라고 얘기하는 성질 이외의 성질을 세 가지를 열거하셔. 사실 이게 조금 오래된 문제예요. 2000년대 중반쯤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주관식이었다, 객관식이었다, 다시 주관식으로 갔죠. 그 객관식 시대, 이전 시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쓰라는 게 있을 때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답안을 잡을 때 굉장히 골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기체의 성질이 하나, 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 뭘 세 가지를 쓰라고 그러는지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맥락,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한 걸로 봤을 때 전체적인 맥락상 이걸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세 가지를 쓰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기체에서 이상기체와 실제기체를 나누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쓰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 말고 이제 첫 번째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죠. 그래서 A.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뮤티. 이걸 등온 줄톰슨 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파샬 H, 파샬 P, T.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량. 이걸 등원 줄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H는 이코르 U 플러스 PV로 주어져요. 이거는 엔탈피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기체, 이상기체 상관없이 모두 다 쓸 수 있는 정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 녀석이 파샬 U 오버 파샬 P의 T, 그 다음에 파샬 PV 오버 파샬 P의 T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을 해봅시다. 이상기체 상태란 얘기는 U가 오로지 뭐만의 함수란 얘기죠? T만의 함수란 얘기가 되는 거고 and PV는 뭘로 표현이 된다? nRT로 표현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기체의 특징이죠.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다. 그 다음에 PV는 nRT다. 이게 이상기체의 특징이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갖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일단 온도가 일정할 때 P분의 파샬 U 오버 파샬 P는 뭐가 돼요?
T가 일정하잖아. T가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제로. and.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V는 이퀄 NRT니까 NRT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되겠죠. NR, 파샬 T 오버 파샬 T의 T. NR은 상수니까. N은 기체 입자의 몰수, R은 기체 상수. 그러니까 미분기호 바깥으로 나가죠. P죠. 자, 그런데 지금 뭐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다며.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DT는 뭐란 얘기가 되는 거지? 제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0 플러스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첫 번째, 이거죠. 등원 줄톰슨 계수.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등원 줄톰슨 계수는 마이너스 CP의 뮤다. 이건 그냥 일반 줄톰슨 계수죠. 그런데 등원 줄톰슨 계수가 0이란 얘기는 일반 줄톰슨 계수. 우리가 그냥 뮤라고 쓰기도 하고 뮤 GT라고 쓰기도 하는 일반 줄톰슨 계수는 등원 줄톰슨 계수에서 일정한 것과 변하는 것이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파샬 T 오버 파샬 P의 H. 등 엔탈피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량. 이걸 그냥 줄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등원 줄톰슨 계수가 제로면 그냥 줄톰슨 계수도 뭐가 돼요? 0이지. 왜? CP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쓰든지 이거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둘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거를 쓰셔도 되고 뭐 어쨌든 이걸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뭐하고 합이 맞아요? 아까 파이 T는 이퀄로 제로다라는 거하고 합이 맞게 되는 거죠. 엔탈피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자, 그 다음에 B는 뭐냐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두 개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요거예요. 파샬 우리가 CV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죠.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근데 여기서 볼 거는 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느냐면 파샬 U 오버 파샬 T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일정 압력 조건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피 조건이 아니라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요거를 갖다가 볼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이거는 이상기체 지금 제가 이상기체로 넘어갈 때는 이상기체 조건을 부여를 할 때는 요거 넘어갈 때마다 써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상기체가 아니라 모든 기체, 실제 기체, 이상기체를 포함한 모든 기체에서 항상 성립하는 게 뭐냐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파이 T dV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플러스 CV dT라고 얘기하는 법칙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대입을 할 거냐? 이 델타 U, DU에다가 대입을 갖다가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파이 T에다가 파샬 V, 요거죠. 요걸 뭘로 나눠줘야 돼요? T로. 그래서 파샬 T의 P, 그 다음에 CV에다가 파샬 T, 파샬 T의 P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뭐가 돼요? T를 T로 미분하면 1이지 1. 그래서 이 녀석이 파이 T에다가 파샬 V, 파샬 T의 P, 그 다음에 CV.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기체라는 조건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상기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앞서서 했죠. 파이 T는 이퀄로 0이다라고. 그래서 CV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CV는 정의가 뭐죠? 파샬 U 오버 파샬 T인데 여기가 V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등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나 등압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서로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부 에너지 자체가 압력이나 부피에 의존하지 않죠. 온도에만 의존하죠. 따라서 일정 압력 조건을 유지하든 일정 부피 조건을 유지하든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써야 되는 것은 파샬 U 오버 파샬 T의 P하고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기체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얘기하면 세 번째 특징이 되는 거죠. 파이 t서부터 파이 t는 이코로 제로로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파이 t는 이코로 제로, 뮤 t는 이코로 제로, 그 다음에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는 이코로 파샬 u 오버 파샬 t의 p. 하나, 둘, 세 개. 이제 네 번째 특징이 남은 거죠. 자, 네 번째 특징은 요거하고 라임이 맞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거예요. 엔탈피.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파샬 H 오버 파샬 T인데 여기가 V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DH는 뮤 T dP에다가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CP dt 요런 식의 관계를 갖고 있죠. 요거는 모든 실제 기체에서 이상기체를 포함한 모든 기체에서 실제 기체 이상기체를 막론하고 모든 기체에서 공통으로 성립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당연히 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맞춰서.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뮤T 등원 줄톰슨 계시죠? 파샬 P 오버 파샬 T의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플러스 CP에다가 파샬 T 오버 파샬 T의 V 이렇게 되죠. 똑같아요. 여기 T를 T로 편미분했으니까 값이 뭐가 돼요? 1. 그래서 뮤 T에다가 파샬 P 오버 파샬 T의 V 플러스 CP가 됩니다. 이때 이상기체 조건을 대입을 합시다. 이상기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등원 줄톰슨 기수값이 제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통으로 다 날아가겠네? 그럼 뭐가 남죠? CP. 그래서 여기서도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 파샬 H 오버 파샬 T의 P는 파샬 H 오버 파샬 T의 V다. 즉 일정 압력 조건을 유지하든 일정 부피 조건을 유지하든 엔탈피의 온도 의존율은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이상기체가 온도에만 의존했었죠. H는 이코로 U 플러스 PV고 PV는 이코로 이상기체일 때 nRT죠. 따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뭐란 얘기가 되는 거지? 온도 T에만 의존하는 함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엔탈피도 내부 에너지도 전부 온도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이는 것 같은 성질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상기체가 갖게 되는 네 가지 특성이라는 얘기는 1번, 2번, 3번, 4번. 이게 이상기체의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정리해서 기억을 하세요. 이상기체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일반화학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상기체는 뭐 분자간 상호작용력이 없다. 뭐 벽면에 충돌할 때 완전 탄성 충돌한다. 자기들끼리는 충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특성이 있는데, 그걸 물리화학에서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리화학에서 얘기하는 이상기체의 특성을 얘기를 한다면, 이게 거의 출제자의 의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200atm에서 B기체의 몰 부피는 A기체의 몰 부피의 몇 %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세요. P는 이코로 200atm.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온도가 100도씨밖에 없죠. 그래서 100도씨, T는 100도씨, 그 다음에 P는 200atm에서 G는 0.4 정도 돼요. 압축인자가 0.4란 얘기가 되는 거죠. 압축인자가 0.4란 얘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므로 VM 실제분의 VM 이상이 0.4란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압축인자의 정의죠. 따라서 그 B기체의 몰 부피가 실제 기체의 몇 %냐라고 얘기했는데
0.4래매. 따라서 B가 이제 실제 기체죠. B의 몰 부피는 A, 이상기체죠. A의 Vm의 0.4배에 해당이 되죠. 그러므로 40%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압축인자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B기체가 계속 실제 기체죠. B1, B2, B3 포인트에서 G값이 A기체, 이상기체죠. 이상기체와 같거나 혹은 다르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시오. 자, 먼저 B1 포인트. 압력이 매우 낮을 때. 압력이 매우 낮을 때죠. 압력이 매우 낮을 때니까 입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죠. 입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게 되면 인력이나 반발력이 어떻게 돼요? 0에 수렴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러므로 실제 기체에서 기체 B죠. 포텐셜 에너지 뭐 혹은 아니면 V라고 써도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거리에 의존하는 함수인데 이게 뭐에 수렴해요? 0에 수렴하죠. 여기서 EP는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V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이게 0에 수렴한다. 단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려면 정의를 내려야죠.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단 EP는 위치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예 이걸 말로 위치 에너지는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말을 표현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실제 기체의 몰 부피하고 이상 기체의 몰 부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다.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이 안 되니까 밀어내지도 잡아당기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B2 포인트. B2 포인트는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보면 한 이쯤 되는 여기를 갖다가 얘기를 하죠. 여기가 B2 포인트죠. B2 포인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G가 1보다 매우 작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상기체의 몰부피하고 실제기체의 몰부피를 비교했을 때 실제기체의 몰부피가 이상기체의 몰부피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보통 R의 6승분의 1에 반비례하는 식으로 표현이 돼요. 뭐 인력이니까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발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거는 R의 9승분의 1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R의 12승분의 1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뭐 좀 더 일반적인 게 R의 12승분의 1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레나드 존스 포텐셜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건 플러스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R이 작은 경우, 즉 압력이 낮다라는 얘기는 압력이 여기보다는 낮죠. 그래서 압력이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R이 그러므로 P가 낮은 경우, 즉 R이 큰 경우죠. 압력이 낮으면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죠. 뭐가 지배적이 된다? 반발과 EP 인력 중에서 이쪽이 절대값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인력 지배적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입자 간에 반발도 있고 인력도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그 인력이 더 큰 상태예요. 그래서 입자들이 반발력을 이겨내고 서로 잡아당겨가지고 부피가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VM 실제가
Vm 이상보다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요겁니다. 반발력과 인력 중에서 거리가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가 먼 경우에, 죄송합니다. 거리가 먼 경우에 있어서는 인력이 지배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피가 축소가 되는 상황이 된다. 실제 기체가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는 이상 기체에 비해서 부피가 작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포인트에 해당이 돼요. 자, B3 포인트. 한 이쯤 되죠? 이쯤은 뭐예요? G값이 1보다 큰 경우죠. 그래서 바깥에 얘기하면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큰 경우예요. 자, 위하고 똑같아요. 압력이 높은 경우, 입자 간의 거리가 작아지죠. 따라서 자, 얘하고 얘 중에서 거리에 훨씬 민감한 애가 어떤 쪽이에요? 이게 거리에 훨씬 민감한 애죠. 거리가 작아지면 이건 급격히 증가하고 이건 상대적으로 완만히 증가해요. 그래서 이게 반발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반발이 인력보다 큰 영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Vm 실제가 Vm 이상보다 높은 큰 값을 갖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효과보다 반발에 의해서 밀어내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작용하는 이상기체에 비해서 부피가 더 팽창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압력이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상기체의 몰 부피가 더 크다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반발력이 지배적이 되면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기체의 몰 부피보다 커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온도가 150도일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100도씨일 때죠. 근데 150도가 됐을 때 B 기체, 실제 기체죠. Z값에 대한 그래프를 100도일 때와 비교하여 다음 그림에 계략적으로 그리시오. 자,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이게 아직은 뭐보다 낮은 상태냐면은 얘의 보일 템퍼레처보다는 현재 온도가 뭐 100도, 100도는 당연히 보일 템퍼레처보다 낮은 온도고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있으니까 출제자의 의도상 150도도 보일 템퍼레처보다는 훨씬 낮은 온도를 상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보다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어떠한 현상이 되느냐? GM이 이상기체의 G가 압축인자 G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는 좀 더 이쪽으로 붙고 이쪽 영역에서는 좀 더 이런 식으로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요 포인트는 압축인자 Z값이 1이 되는 거죠. 압축인자 Z값이 1이 되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요것도 살짝 온도를 변화시켜주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압축인자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압축인자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압력하에서는 이제 거리가 특정 거리에 도달하게 되면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이 돼서 캔슬아웃이 되기 때문에 우연히 이상기체와 비슷한 행동 양상을 보인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이 우연히 이상기체와 같은 행동 양상을 보여주는 그 거리가 약간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런 경향이 생기느냐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운동 속도가 빨라지죠.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충돌 빈도수가 증가를 해요. 충돌 빈도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충돌한다라고 얘기하는 현상이 뭐예요? 입자와 입자가 가까이 다가오다가 충돌한다? 반발력에 밀려서 튀겨나간다. 그래서 이 충돌 빈도수가 증가한다라는 게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면 뭐하고 똑같아지느냐면은 반발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발력의 영향이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발력의 효과가 점점 진해진다는 얘기는 그 반발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압력이 점점 어떻게 된다? 낮은 압력 쪽으로 쉬프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발력의 충돌 빈도수 증가에 의해서 반발력의 영향이 점점 증가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그렇다 보면은 그것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거리는 상대적으로 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좀 더 낮은 압력에서 반발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더라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식의 양상을 가져요. 두 가지 포인트를 그려야 되는데 하나는 반발력 지배적인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동일 압력하에서 Z값이 1에 가까워져야 된다. 인력 지배적인 영역에서도 동일 압력하에서 상대적으로 이상기체와 가까운 행동 양상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뤄서 우연히 압축 인자값이 1이 되는 그 압력이 낮은 온도일 때보다 좀 더 낮은 압력적으로 쉬프트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그림에 명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그래서 답은 요것만 쓰시면 돼요. 여기서 요구하는 게 이거니까 이제 보충 설명으로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에 도달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죠? 이게 이상기체가 실제 기체와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1에 붙는다라고 얘기하는데 1에 붙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통상적으로 보일 템퍼레처에 딱 도달하는 순간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는데 이게 모든 압력 영역에서 GM이 모든 압력 영역에서 1보다 커요. 1보다 크되 그 편차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울기가 0에 수렴하면서 이게 1보다 큰 이런 식의 양상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보통은 이 기울기가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G는 이코로 1에다 붙여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 포인트에 이제 보일 템퍼레처에 도달하면 그때서부터는 ZM은 항상 1보다 큰 거예요. 다만 그 편차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Z가 1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편차가 거의 없는 거죠.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충돌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뭐의 영향이 점점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반발의 영향력이 점점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력 부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커버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낮은 인력이라도 전체적으로 반발력이 조금 더 큰. 다만 그 차이는 거의 없는 상황에 도달해요. 그게 이제 보일 템퍼레처고 실제 이 온도에서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온도가 더 높아져서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보다 상승하면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위로 뜨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직선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어때요? 보일 템퍼레처일 때보다 오히려 이상 기체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일 템퍼레처가 1000K다. 그러면 1100K와 1500K 중에서 좀 더 이상 기체에 가까운 건 뭐예요? 1100K예요. 그래서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때서부터는 온도가 낮을수록 이상 기체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면에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보다 낮을 때는 어떨까? 그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 기체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고등학생이나 일반 화학만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상 기체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개념이고 정확한 표현은 보일 템퍼레처에 가까울수록 이상 기체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력학으로 들어가는 거죠. 온도가 27도씨이고 압력이 2기압인 1몰의 이상기체를 온도가 27도씨니까 300K라고 잡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300K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어차피 이거 계산할 때 그 절대 온도로 좀 바꿔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300K고 압력이 2기압인 1몰의 이상기체를 1기압의 일정 압력에 맞춰서 일정 압력이죠. 즉 PEX가 외부의 압력이 1atm으로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열적으로 팽창시켜서 그 부피가 2배가 되게 하였다. 이 이상기체의
정부피와 일정부피죠. 몰 연료량은 1.5R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위의 변화에서 최종 온도는 얼마냐? 여기서 외부의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처음이 온도 300K에 압력이 2기압이고 그 다음에 1몰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몰수, 압력, 부피 뭐 이런 게 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1기압의 외부 압력에 대해서 단열적으로 팽창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단열적이라는 얘기는 DQ는 이코르 제로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열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DU는 이코르 DQ 플러스 DW에서 DQ는 이코르 제로가 되기 때문에 DW가 돼요. 한마디로 단열 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DU는 DW와 같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단열에 관련된 모든 시험 문제에서 제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는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겁니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1의 양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의 실마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최종 온도는 얼마냐라고 얘기하는데 델타 U는 자 지금 여기서 이상기체죠.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실제 기체에서 DU는 이코르 파이 T dV 플러스 CV dT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파이 T가 제로죠. 그래서 이게 CV dt 혹은 아니면 NCVM d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것은 뭐에 해당이 되죠? 일정 부피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통 DQV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상기체일 때 항상 무엇과 같다? 현재의 실제 조건, 현재가 일정 압력 조건이든 일정 부피 조건이든 그러한 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가상적인 일정 부피 조건에서 출입하는 열량이 곧 무엇과 같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일단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을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N, CVM 이상기체이므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무조건 NCVM 델타 T에 해당이 된다. 자, 이때 몰수는 몇 몰이죠? 1몰의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나왔죠. 일정 부피 몰용량 이게 1.5R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CVM이 1.5R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5R이다. 그 다음에 델타 T. 그러면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T2 마이너스 T1. 그 중에서 T1이 얼마냐? 300K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그 다음에 W. W는 인테그랄 dW가 되고, 인테그랄 해놓고 난 다음에 dW는 마이너스 PEX dV예요. 근데 이때 PEX가 뭐라고 나와 있죠? 1기압의 일정 압력에 맞춰서. 그래서 1ATM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상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PEX 델타 V로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이 부피가 2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녀석은 PEX 그 다음에 이게 2V1 마이너스 V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V1은 처음 부피 그 다음에 V2는 나중 부피. 근데 나중 부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부피의 2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2V1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V2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 둘은 어떤 관계를 갖는다? 서로 이퀄 관계를 갖는다. 어떤 조건 하에서? 단열 조건 하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를 연결시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V1은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느냐? 일단 요거는 1ATM 이렇게 되는 거고 압력은 자, 그 다음에 부피 여기서 이제 V1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 뭐가 나오느냐면 27도씨 300K라고 합시다. 300K 그 다음에 압력이 2기압 2ATM 그 다음에 1몰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V는 어떻게 되죠? P분의 nRT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여기 V1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갖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압력은 2atm, 그 다음에 N은 1몰,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 그 다음에 T는 300K. 그러면 이대로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얼마가 나오냐면 150R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2V1에서 V1을 빼주게 되면 V1이죠. 그래서 이것이 150R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50R ATM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바로 이 값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부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런데 이게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고요? 델타 U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델타 U가 어떻게 돼요? 1.5R에다가 T2 마이너스 T1 그 다음에 곱하기 1 ATM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150R의 ATM ATM 캔슬 아웃 되고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게 T2 마이너스 T1은 얼마에 해당이 된다? 100K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100K죠. 마이너스 100K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T2는 뭐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마이너스 200K다. 혹은 27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1도와 1도 사이의 간격은 뭐 절대 온도나 섭씨 온도나 똑같으니까 27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섭씨 27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도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27도니까 73이죠. 마이너스 73도씨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3도씨 혹은 마이너스 200K 뭐 저 같은 경우는 답을 쓰라 그러면 안전하게 마이너스 73도씨를 쓸 거예요. 계산 과정에서는 절대 온도를 쓰겠지만 최종적으로 답을 제시할 때는 문제에 섭씨 온도로 나와 있으니까 섭씨 온도로 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3도씨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체의 일정 부피 그래서 최종 온도는 마이너스 73도씨 유도 과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푼 게 다 유도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 이때 포인트가 되는 건 이겁니다.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일의 양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문제의 유도 과정에서 핵심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유도 과정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위의 변화에서 이상기체가 한 일의 양은 몇 KR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썼죠. W는 델타 U고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써도 되죠. 마이너스 PEX 델타 V로 표현을 해줘도 되고 그러면은 요게 아까 이미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아까 계산을 한 것이 요게 아까 계산을 했었던 게 얼마입니까? 요게 마이너스 150 K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거 요거죠. 요거 요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델타 U다. 이 녀석은 NCVM 델타 T에 해당이 된다. 1몰. 그 다음에 CVM이 아까 보면은 1.5R. 그 다음에 델타 T가 지금 보면은 아까 마이너스 100K였었죠. 마이너스 100K. 그러니까 마이너스 150 KR.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엔탈피 변화는 몇 KR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PV.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델타 U 플러스 델타 PV. 그런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PV는 이코르 NRT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델타 U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갖다가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 변화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NR 델타 T. 자, 요거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할 때는 이 RT, 델타, NG로 표현을 해요. 등원 조건인 경우에. 근데 지금처럼 온도가 일정한 경우죠. 근데 기체의 몰수 변화 없고 기체 몰수 변화 없고 그 다음에 온도가 변하는 변수 역할을 갖다가 할 때는 NR, 델타, T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뒤로 넘어갈 때 만약에 등원 조건이면서 기체의 몰수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는 거고 반대로 기체의 몰수 변화 N이죠. 는 변하지 않으면서 온도만 변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뭐예요? 단순 팽창 수축을 하는 거니까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는 변하지 않죠. 상수 취급할 수가 있으니까 NR은 바깥으로 빼고 델타 T를 뒤로 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델타 U는 뭐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죠? NCVM 델타 T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상기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5R이라고 얘기했으니까 N 곱하기 1.5R의 델타 T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델타 U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NR 델타 T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쳐주게 되면 2.5 NR에다가 델타 T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앞서서 구했죠. 델타 T는 마이너스 100K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N은 이코르 1몰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앞서서 얘기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걸 갖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50 K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자, 위의 변화에서 발생된 열의 양은 몇 KR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단열 변화죠. 그러므로 Q는 이코로 얼마다? 제로다. 뭐 단열이란 얘기가 단열 팽창했다. 일정 압력 조건에 대해서 단열 팽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단열 팽창의 의미가 뭐예요? 출입하는 열량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단열이다. 그러므로 단열 과정이다. 그러므로 Q는 0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개는 조성의 변화가 없는 단일계이고 부피 변화에 의한 일만 있다라고 한다. 부피 변화에 의한 일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죠? 비팽창 1. 우리가 보통 W 비팽창이라고 얘기를 하죠. 는 제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팽창일과 비팽창일로 나누어지죠. 근데 부피 변화에 대한 일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논란거리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팽창일이 없다라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팽창일은 왜 언급을 안 하냐 그런 논란거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말로. 자, 내부 에너지의 미분 DU를 S와 V의 부분 미분의 합으로 나타내시오.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이용을 해서 DU를 DS와 DV로 나타내시오. 이건 뭐냐면 S와 V의 미분의 합으로 나타낸다는 얘기 뭐냐면 U를 S와 V의 함수로 취급을 하고 유도를 하여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원래는 그 일성분계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세 가지 독립 변수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상태함수 3개를 갖다가 우리가 변수로 잡아서 모든 일성분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함수 3개는 누군지는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몰수 압력 부피를 선택할 수도 있고, 몰수 압력 온도를 생각할 수도 있고, 몰수 깁스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엔트로피, 엔탈피, 깁스 에너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떠한 상태함수 3가지를 가지고도 우리는 어떠한 그 상태함수를 그 나머지 3개의 상태함수의 변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3개를 누구로 선택하는지는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추가로 몰수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함수의 숫자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즉 상태함수의 변수 역할로 상태함수에서 변수 역할을 하는 상태함수를 2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몰수가 일정하게 되는 순간. 몰수라고 얘기하는 상태함수가 일정하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변수, 상태함수의 변수이자 그 스스로가 상태함수인 값이 2개가 돼요. 여기서는 S와 V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SV일 필요는 없어요. PV일 수도 있고 VT일 수도 있고 GP일 수도 있고 이건 아무거나 다 돼요. 근데 내가 문제의 요구가 뭐죠? S와 V의 부분합으로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S와 V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의 부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 DU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파샬 U오바 파샬 S, 파샬 V의 S의 dV, 그 다음에 파샬 U 오바 파샬 S의 V의 ds,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를 전미분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토탈 디퍼렌시에이션 해가지고 어떠한 상태 함수가 있을 때 그 상태 함수는 그 자기들의 그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부분 미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전미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f가 x와 y의 함수야. 이런 경우에 있어서 f의 변화량은 파샬 f 오버 파샬 x의 y의 dx,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f 오버 파샬 y의 x의 dy, 이런 것을 전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수학에서 등장하는 공식이죠. 이 수학에서 등장했었던 이 공식, 당연히 수학에서 등장하는 공식이니까 절대 불변의 법칙이죠. 이거를 du에다가 u를 s와 v의 함수라고 생각하고 적용을 해서 유도를 해서 표현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이용해서 du를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du는 dq 플러스 dw 제1법칙. 그 다음에 여기서 제2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2법칙이 아니라 여기서 가역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면 dq 가역 플러스 dw 가역이 돼요. 여기서 이제 제2법칙을 적용을 하죠. 제2법칙을 적용하면 dq 가역은 뭐죠? tds. 그 다음에 dw 가역은 뭐가 돼요? 원래 dw는 마이너스 pex dv죠. 그런데 여기에 가역 조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외부의 압력과 개의 압력이 서로 균형을 이뤄서 팽창을 하기 때문에 PEX가 내부의 압력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PDV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PDV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할 거는 뭐냐면 가역 조건이 들어가니까 이 결과는 가역일 때만 쓸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야. 왜? 여기에는 엔트로피, 부피, 내부 에너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얘네들은 뭐죠? 상태함수예요. 따라서 경로에 구애받질 않습니다. 내가 가역 경로를 가정하고 식을 유도를 했지만 이것은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비가역 경로에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상태함수 유도에서의 특권이에요. 상태함수는 경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편한 임의의 경로를 선택해서 식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모든 경로에 그대로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상태함수의 특권입니다. 난 지금 상태함수의 특권을 활용해서 식을 유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경로에 제한을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도를 할 때는 가역 경로를 가정하고 유도를 했지만 얻어진 최종 결과는 비가역 시에도 그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갖다가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타내시오. 어차피 여기서는 이거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내부 에너지를 엔트로피에 대해서 도시를 하면 이거죠. 내부 에너지를 엔트로피에 대해서 도시를 했을 때 그 기울기, 바로 요거를 얘기를 하죠. 이거죠. 여기 엔트로피, 여기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V는 일정.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란 얘기는 이런 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건 뭐하고 같으냐? 이거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1에서 du는
뭐를 유도했냐면 요거를 유도했죠. 파셜 U 오버 파셜 S의 V의 ds. 그 다음에 파셜 U 오버 파셜 VS의 dV. and du는 TDS 마이너스 TD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얘를 비교를 합시다. DS, DS, DV, DV 똑같죠. 그러므로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셜 U 오버 파셜 S의 V는 무엇과 같다? 온도 T와 같다. and 파셜 U 오버 파셜 V의 S 즉 등 엔트로피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P와 같다라는 결론을 얻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이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에 상응한다? 온도에 상응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요거를 여기서 할까? 뒤에서 할까? 4번 넘어가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시간 지났으니까 또 한 5분에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 진행하고 그럽시다.